2절에 강제처분과 강제수사가 나왔죠. 강제력을 동원했다. 그러면 강제처분의 의의가 뭐냐? 강제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의 진행이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한다. 이 강제력은 직접적인 물리적 행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구속, 압수수색, 검증. 그러나 일정하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것도 강제 처분에 속합니다. 뭐 소환이라든가 제출명령,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도청이라든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이것도 강제 처분이라고 본다. 그러면 강제 처분은 광이 넓게 볼 때는 형사절차상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체의 처분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협의로는 여기서 법원에서 하는 것,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법원의 검증을 제외한 통상의 강제처분이라는 것은 협의의 강제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처분을 대인적 사람에 대한 강제처분, 신병확보라든가 도주라든가 증거인멸, 판결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포, 구속, 소환, 또 신체 검증.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건 증거수집 보정을 해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 강제처분을 마음대로 할 것이냐? 강제처분은 제한의 필요성, 형사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권보장 입장에서 제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원리 법칙, 적정 절차를 지키고 일단은 무죄 추정의 법리도 여기에 인신 구속의 제한 원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강제처분할 때 사전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영장주의라든가 강제처분 법정주의, 구속전 피의자를 신문, 진술거부권 제도라든가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 자백의 보관법칙 같은 것은 사전적 구조로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후에 있는 것은 체포 구속적 부심사라든가 구속 후 취소, 구속 후 집행정지, 보석, 준항고, 그 다음에 국가 배상이라든가 형사 보상 제도 등이 지금 우리가 강제처분을 위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처분은 우리가 법정주의 그랬죠. 법정주의라 그 말은 법의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그 말은 법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법전을 듣고 법전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판례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체포부터 볼까요? 일단 체포, 그러면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라는 것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일정한 체포 사유가 존재할 때 사전 영장에 의해서 짧은 시간이죠. 단시간 동안 구속에 선행해서 피의자를 인신을 자유를 뺏는 수사의 처분입니다. 그래서 200조 1을 볼까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에 규정한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그때 누가 하냐? 검사는 관할 지방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청구는 형사소송법 청구, 그러면 무조건 검사입니다.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경미사건이죠. 50만원 이하의 벌금 부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0조 규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당연한 것이죠.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합니다. 검사가 1항의 청구를 하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5항을 볼까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석방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보습니까? 법전을 봤죠. 법전을 보면은 법전이 가장 중요하고 법전에 대한 해석이에요. 봅시다. 범죄의 상당성. 체포하기 위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구체적 범죄의 고도의
자, 범죄의 무슨 주관적 혐의가 아니에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체포 사유 그러면은 체포를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좋고, 여기에서는 체포에서는 구속 사유인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미사건 맞죠?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보정 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하나여 체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체포 사유, 쉽게 체포 요건을 봤으니까 절차, 체포영장의 신청과 청구를 봅시다. 모든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일단 청구는 검사가 해야 돼.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이건 법전에 있죠. 검사가 청구하면서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그 취지나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을 어쩔 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이 판사가 발부합니다. 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는 7일입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7일 넘은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해서 사법경찰 관리에게 교부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체포영장에 기재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서에, 법전에는 그대로죠.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하여서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할 것이냐? 이제 판사가 발부했는데 집행은 일단 검사의 지위에 있어야죠. 체포영장은 검사이자의 사법경찰 관리가 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는 검사이자의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자, 집행할 때, 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나 긴급 집행은 집행 전에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냐. 그러나 긴급을 요할 때는 범죄 사실의 여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요하고,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체포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됩니다. 복사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원본 제시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영장을 집행할 때 뭘 알려줘야 됩니까? 범죄 사실의 여지. 자, 당시 어떤 범죄로,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을 고지하고 변명한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자, 여지, 체포 이유, 붙잡은 이유, 변호인 선임을 고지, 그 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줘라. 여기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 그러면 4번에 압수수색.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시에 수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가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뒤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포한 다음에는 경찰서 그 사람을, 피의자를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내 미결 수용실에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체포한 뒤에는 또 뭐라 하겠냐? 체포 후에 조치를 볼까요? 체포 후 통지. 체포 후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돼. 시간이 없이, 지체 없이. 뭘 알려줘야 됩니까? 사건명, 체포 일시나 장소, 피의 사실의 여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무엇으로? 서면으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하고, 변호인이 없을 때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 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 중에서 알려줘야 되고, 통지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면에 기록해서 기재한 서면을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포한 다음에 다시 구속을 하고 싶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발부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만 하면 족합니다. 발부받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는 했는데 만약에 기각돼 버린다거나 구속력 그럴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때는 즉시 석방해야 된다. 영장 발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는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때 피의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체포된 사람은, 체포영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죠. 자, 이제 긴급체포를 한번 볼까요? 긴급체포란 일단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못하고 체포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범행과 체포 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현행범 체포와 다르다. 일단 현행범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렇다면 긴급 체포 요건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200조 3을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자, 요건은 여기서 단기가 아니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위하여, 또 긴급성도 필요하면 긴급을 위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체포를 요한다 하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쩔 때나 긴급체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입니다. 그럼 주거부정은 여기에 속하지 않죠. 긴급체포 요건은 주거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이항 사법경찰관이 1항의 규정에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즉시 검사의 승인입니다. 긴급체포 나오면 거의 다 즉시라고 봐야 돼. 검사 또는 사법경찰 1항의 규정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3항의 규정에 긴급체포서는 범죄 사실의 여지, 긴급체포 사유를 긴급체포서에 기재해야 된다. 자, 요건을 봤죠. 그리고 이제 법정을 봤으니까 이놈의 법정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범죄의 중대성,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보시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자, 긴급체포의 필요성, 자, 증거인멸이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입니다. 근데 주거부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체포의 긴급성, 시간을 지체하면 체포 구속이 불가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긴박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긴급체포할 수 있다. 그러면 긴급체포에 대한 판례를 먼저 볼까요? 긴급체포 요건이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하여 검사나 사법경찰의 수사 주차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자, 긴급체포 당시 상황보다 그 요건이 충족 여부는 검사나 사법경찰 당시 경험치급제의 현저히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그건 위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고, 영장주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그렇게, 자, 긴급한 요건을 갖추지도 않으면서 합리성을 잃으면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2번을 볼까요? 검사 사법경 수사에 자진 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 요건이 갖추지 않았으면 실력을 행사하여 체포했다면 이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지. 자진 출석한 사람이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 할지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3번.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의 대면 조사는, 자,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그것도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행동될 뿐이지, 긴급체포에서부터 중요합니다.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한 사유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면은. 그 다음에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의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자,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의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 하나여 사법경찰 관리는 피의자를 경찰청에 고송해야 된다. 이 판례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눈여겨봐두십시오. 그런데 이제 긴급체포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 우리 모든 범죄는 거의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 도박, 명예훼손, 과실이 들어있는 과실치사상, 점유물달 행량죄, 실화, 이것도 과실이죠. 무면의 운전이라든가 음주운전은 긴급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습이란 말이 붙거나 상해라든가 작물취득, 특히 주거침입,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음주측정 거부는 긴급체포의 대상입니다. 많은 걸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봤으니까 여러분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긴급체포의 절차. 어떤 방법으로 하냐?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요건을 갖출 때 그 사유를 고지하고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뭘 고지해야 됩니까? 범죄 사실 여지, 긴급체포 이후 변호인을 선임 변명할 기회를 준 허가 아니면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하고 거의 같죠. 자, 그런데 압수수색 금지에서 좀 봐줘야 됩니다.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타인이 죽여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금지할 수 있다. 지금 니은 부분은 여러분이 좀 봐두십시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하나여 영장 없이 가서 압수수색 금지할 수 있다. 이건 다시 뒤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은 다시 봅니다. 하지만 긴급체포한 후에는 그 자리에 가서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금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긴급체포서 작성은 즉시 작성하라고 했죠. 모든이 즉시입니다. 사후 승인,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 사후에 즉시 검사에 승인을 해야 된다. 긴급체포에는 그의가 즉시로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긴급체포 후의 조치, 긴급체포 통지는 아까 체포와 같이 변호인이 지체 없이 뭘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체포 경에서 봤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긴급체포와 영장 청구 기간을 볼까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200조 3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 몇 시간, 48시간 이내에 청구, 여기도 청구 발부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해야 하며 제200조 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1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할 때는 즉시 석방입니다. 긴급체포는 무조건 즉시라 그랬죠. 자, 2항의 규정에 의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그 말은 영장에 있으면 체포가 가능하지만 영장 없으면 체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검사는 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어디다가 통지해야 된다? 법원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된다. 이 경우에도 긴급체포서 4번을 첨부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냐?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 일시와 장소,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석방 일시와 장소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나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 석방된 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중 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피해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할 때는 이것도 즉시 누구에게 보고한다? 검사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 긴급체포는 즉시가 많이 나오니까 받으십시오. 자, 영장의 청구. 긴급적으로 구속하지 체포하지 지체 없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해라. 청구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신청해라. 자, 긴급체포서를 첨부해라. 피의자의 석방.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몇 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법전에 그대로 나와있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석방, 검사에게 보고, 사법경찰관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법원의 통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검사가 해야 되죠. 이것은. 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검사가 법원의 서면으로 일정사항을 통지해야 된다. 통지 기재사항은 법전에 본것하고 똑같습니다. 재체포에 대한 제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되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체포하지 못한다면 영장이 있으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긴급체포된 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자에게도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긴급체포와 관련된 판례를 볼까요?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따라 수사기관에 출두해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때는 이 법안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이놈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 203조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피의사실을 위하여 체포유예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고지는 긴급 체포라는 실력 행사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 하나는 피의자를 쫓아서 붙잡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됩니다. 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 승인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 서류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된다. 이거 긴급체포된 자에 대해서, 자, 긴급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자, 검찰청이 출석시켜 직접 대면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거 판례 알아두십시오. 현행범인 체포, 이제 마지막. 현행범의 의미는, 현행범은 사실은 누구든지 영장을 체포할 수, 이것은 범죄가 증거가 명백하고 권한 남용 우려가 적으며 초동 수사에 신체 구속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현행범, 자, 1항 볼까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후 감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를 현행범으로 간주한다. 이건 준현행범입니다. 범인으로 허창되어 추적되고 있을 때,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물건 소지입니다. 신체 또는 의병에 현재한 증적이 있을 때, 누구임의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고 한 때. 그래서 그러면 현행범에 대한 이 법전의 해석은, 자,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그러면 실행을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경우도, 자, 실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비 음모가 처벌되는 범죄에는 예비 음모가 실행이 되고, 실행 직후는 범죄의 실행 직후 끝마치는 순간, 아주 접착적 시간적 단계. 그래서 이것은 결과 발생이나 실행행위 종료 여부는 불문하지만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인정,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현행범에 대해서는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 이건 법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판례로 봐야 됩니다. 판례. 자, 1번 볼까요? 형사소 21조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라면 범죄의 행위 종료 직후인 범이라는 게 체포자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입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체포자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를 가리키며, 범죄의 실행행위 종료 직후라 하면 범죄의 실행행위를 끝마치는 순간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세적으로 봐 체포당한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하는 범이라는 점에서 죄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범에 대한 판례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2번을 볼까요? 순찰 중인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곤 도주해 있다는 무전연락하고 주변을 하다가 펌프 등이 파손된 사고 차량이 인정된 차량에서 내린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서, 자,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했다고 인정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때 해당하기 때문에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3번 판례는 계속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5분 동안 식칼을 두드리며 교장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후 40분 정도가 지났다니 시간적으로 좀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교장실에 있는 사무실, 장소도 그가 없었어요. 그를 연행하자 이걸 반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 합니까? 실행 후 직후인자로서 현행범으로 단정한 원심 판결이 현행범에 관한 법률 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 말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접착성이 없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40분이면 시간적으로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어요.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자, 죄징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도 자, 긴급 체포와 마찬가지로 달아나는 핑을 쫓아 폭력을 행사하고 실력으로 제압하는 붙잡거나 제압하는 가정에서 살아나 이걸 예의치 않을 때 통지 의무입니다. 제압한 후 지체 없이 행해야 된다는 것 봐두시고, 현행범 체포 요건. 자, 범인이나 범죄가 명백해야 돼. 그래서 범죄 성립이 의심스러울 때,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명백할 때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조건의 존재. 자, 소송 조건은 체포 요건이 아닙니다. 고소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친고죄에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체포의 필요성. 그러면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긍정설은 영장규에서 자, 긴급체포장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다. 부정설은 아닌데 우리나라 판례는 자,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를 먼저 봤죠.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을 체포하는 사인이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데,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재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도 체포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그래서 구속사유가 필요하다. 자, 이번 피고인이 차를 성기하고 도망한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맥살을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이 흉부 찰가상을 가한 경우 이때는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3번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 사유 및 변호인 선유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했으면 불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구속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고지하고 변명을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확인서를 4장을 작성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의 작성이 범위되어 있었다고 봐야 함으로 보아 이와 다른 판단하는 원심은 잘못된 사실혼인의 잘못이 있다. 그 말은 경찰관들이 거짓말로 뭡니까? 체포 사유 및 변호인 선유권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 같이 내용을 하는 것은,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위가 있어. 그래갖고 처벌한 겁니다. 이 4번은 판례는 좀 긴데, 불신검문을 받아 음주운전을 겨루려 후 경찰관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반항하면서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일단 자, 불신검문에 응했고 음주운전도 교부했고 그 욕설을 주민들도 들었고 피고인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행위로서 그 자체가 경미하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5번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을 체포하였으니 이건 뭐 가벌성, 시간적 이건 또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된다.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주체의 판단은 상당한 자리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 요건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서 현재의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때는 그 체포는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지만 그 판단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합리성을 잃을 때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비례성의 원칙에서 경미사건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해당할 때는 주거부정의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체포 절차, 주체 누구든지입니다. 수사기관 아니도 사인도 할 수 있지만 사인은 체포할 권한만 가지고 있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영장규의 예외로서 긴급성 요청은 범인이 명백하고 재증이 뚜렷해서 부당한 인신구속 염려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와 관계없이
불체포 특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현행범의 체포 압수수색 검증. 자, 검사 따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필요할 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해 수색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포 후 현행범의 인도부터 볼까요? 어떻게 봐야 되냐?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해야 된다. 사인이 체포해놓고 지가 인도하지 않고 석방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 관리가 인도를 받을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소, 체포 이유를 물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체포자에게 경찰 관서의 통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잘 봐주십시오.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나 일반 사인에게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여지와 체포 이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한 후가 아니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현행범 체포 후 통지는 아까의 통지와 거의 같습니다. 자, 통지는 다 같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사후영장 청구는, 자,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나 인도받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석방해야 된다. 만약에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에서 그 기재를 했는데 현행범 체포서하고 범죄 사실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논리상, 경험법상, 장소적이나 시간적이 동일되면 체포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는 거. 체포할 때 이게 통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다. 원래 사전에 해야 되지만 도망간 놈한테 어쩌니까 일단 붙잡거나 제압하는 지체 없이 행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검사 등의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을 체포된 지체 없이 검사 등에 인도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 이건 어쩌니까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을 인도받은 때라 해야 될 것이다. 이 판례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판례. 4번 현행범 체포된 자의 체포적부심사의 청구. 영장 없이 체포됐더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에도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인정된다는가. 자,